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 공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신 분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검사 구형령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배우 유아인 씨는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배우 유아인 씨의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상식에 남자 배우상 후보로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배우 유아인 씨는 현재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를 받은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배우 유아인 씨가 난데없이 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겁니다. 이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최하는 제23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라는 시상식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 남자 배우상 후보에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유죄를 선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 씨가 그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대법원의 판단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배우상 후보에 오르는 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특히 이 영화를 촬영했던 시점하고 그다음에 투약 혐의 시점하고 또 겹친다는 지금 그래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 선정을 두고 적절한 거냐,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후보에 올랐던 다른 배우들을 보면 이병헌 씨도 있고 최민식 씨도 있고 뭐 걸맞는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상이요. 디렉트스 컷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좀 널리 알려진 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네, 상입니까? 좀 생소하시죠. 뭐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이런 또 영화 배우들이 그 수상을 하는 시상식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디렉터스 컷 어워즈라는 거는 이 한국 영화 감독들이 선정해서 수여를 하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감독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영화 감독들이 수여를 하는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물론 이 공신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상식은 아닙니다. 이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 주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 내부 행사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시상식이고요. 이 영화 감독 600명이 투표를 해서 이 후보, 수상자 그리고 시상 대상까지 선정하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예. 감독들의 어떻게 보면 좀 시상식이라기보다는 내부 행사의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경민 변호사님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지금 어쨌든 뭐 승부라는 영화도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개봉을 했을 때에도 사실 이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죠. 근데 그랬다가 지금 이제 노미네이트까지 되고 나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보는 올려도 되지만 어쨌든 수상은 또 안 된다 이런 반응도 지금 누리꾼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어쨌든 뭐 이런 이 노미네이트까지 시키는 걸 봤을 때는 뭐 영화계의 도덕관념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좀 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입장들이 조금 더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여기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서도 좀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사무국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선정 기준 자체가 별도로 예를 들면 사회적 무리를 빚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한다거나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영화감독조합이다 보니 한 명 한 명에게 1인 투표권을 주고 그 각각의 감독들이 내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의 가치관과 의견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 투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배제하거나 조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오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사무국 입장에선 별도의 입장을 내기도 좀 조심스럽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수백 명 감독 조합이 감독들이 한 명씩 투표를 해서 최종 후보자로 5명을 후보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투표를 어떻게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위원 별도의 뭐 규정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은 없는 거다라는 해명인데 이 영화가 승부였어요. 아까 이병헌 씨도 이 영화로 이제 후보에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떤 영화입니까 이거는? 이 바둑을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이 역할을 좀 살펴보면요. 이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구단을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제자인 이창호 구단을 유아인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 패배를 맛본 그 바둑의 전설 그리고 그렇죠. 네, 청출어람인 이창호 구단을 연기한 유아인 씨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 유아인 씨가 그 이창호 구단의 소년 시절을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돌부처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그 이창호 구단 특유의 어떤 무뚝뚝한 표정 그리고 좀 말 수 없는 성격 이런 것들을 또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제 간의 대결을 잘 표현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연기는 훌륭했다는 평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상식 후보에 올라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사실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하면서 이 영화 개봉 못할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 마약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유명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유명인이 마약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굉장히 중단하고 자숙해야 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예. 목소리도 높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 개봉을 못하거나 개봉을 하더라도 다수 편집해서 개봉한 작품들이 있을 정도고요. 이 작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여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좀 뒤늦게 이제 개봉을 했던 측면에서는 예. 유아인 씨가 굉장히 연기적으로 훌륭한 어떤 작품으로서의 활동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다수의 영화 관계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곤란함을 주었고 그 덕분에 제때도 개봉하지 못하는 위기까지 겪어가면서 개봉한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논란 때문에 뒤늦게 개봉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 영화에서 유아인 씨가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았던 이유가 이병헌 이게 홍보할 때 아예 그냥 이병헌 씨 혼자 하고 유아인 씨 싹 가려졌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까지 만약에 유아인 씨가 개입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다면 더더욱 이제 영화가 이 개봉을 한다는 것도 한번 이제 홍역을 치른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역으로 또 이제 추가로 홍보까지 나아간다라고 했으면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아인 씨를 배제한 채로 이병헌 씨만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 나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을 때에도 이 홍보를 이제 이병헌 씨가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유아인 씨까지 지금 노미네이트가 돼서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 조금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거고 감독도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요. 유아인 리스크, 이른바 유아인 리스크라고 하는 작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를 봤다고 할까요? 그런 작품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꽤 있어요. 네. 우선 이 드라마 지옥의 경우는요, 이제 시즌 2인데요. 이 촬영 전에 급하게 그 배우가 김성철 씨로 주연 배우가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종말의 바보는 이 공개를 앞두고 마약 논란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좀 고심을 한 끝에 6개월 뒤에 공개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 승부는 이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객 수가 그래도 한 200만 정도 200만요? 네, 그래도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유아인 씨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아는 또 대중들에게는 좀 외면받은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이게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영화판을 보면 200만 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건데 유아인 씨에 대한 이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가요? 그 뭐 유아인 씨가 어쨌든 뭐 연기를 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으니까 예.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유아인 씨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 영화 개봉 자체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논란이 됐을 때 보통 뭐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 연기자들이 뭐 연기력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야구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보답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뭐 이미지를 씻는 계기가 되고 본인들의 이제 영리 활동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예. 정말로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뭐 보답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자숙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 노력을 예, 해야지 예. 이런 수익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과연 이게 정말로 이제 대중들한테 이렇게 뭐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보답을 하는 길인지 이게 좀 의문이 돼서 좀 이번에도 좀 UIC가 이렇게 뭐 승부는 개봉을 했지만 이후에 차기작들의 개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주연의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이파이브라는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6월에 개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승부하고 마찬가지로 2021년에 촬영을 마쳤는데 이 역시 유아인 씨의 그 마약 스캔들로 인해서 이 개봉이 연기가 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금 사전 홍보물에서 근데 이걸 유아인 씨를 지우지 않고 좀 정면 돌파는 좀 그런 모양새도 비쳤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파이브 영화의 개봉 소식은요. 이 사실상 이 영화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제작사도 있고 뭐 배급사도 투자자도 있고, 있고요. 네, 투자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개봉을 미룰 수 없다는 어떤 배급사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개봉을 좀 강행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아인 씨는 지금 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손변호사 지금 3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상고한 사건이고요. 또 항소심에서 일단 집행유예로 감형도 됐고 일부 무죄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투는 검찰의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아인 씨는 1심에서는 실형 1년의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됐고요. 항소심 선고까지 한 5개월간 실제로 복역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반성하는 태도 이런 것들 참작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상태에서 예. 대법원에 상고됐는데 검찰의 상고가 인용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경민 변호사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양형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갔으니까 원심 판결을 파기를 한 건 맞거든요. 파기를 한 게 맞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원심 판결을 파기를 하려면 사실 1심하고 2심에서 좀 사정 변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합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1심에서 아마 이 사건에 있어서도 뭐 반성문을 많이 제출을 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그런 정상 자료들을 많이 제출을 했을 것 같은데 2심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취지로 아마 재판이 진행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 크게 달라지는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다 보니까 좀 일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또 뭔가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해준 게 아니냐 뭐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자주 나오는 논란이 있죠. 연예인을 공인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사생활 존중해 준다. 논란인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뜨겁습니다. 우선 이 영화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또 이런 목소리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배우라고 하더라도 이 마약 투약 혐의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배우에게 좀 이렇게 후보에까지 그러니까 예. 노미네이트 시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특히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지 영향력이 않습니까? 있죠. 네. 예. 또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들이 또 연예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숙이 길지 않고 복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좀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우려도 있다. 좀 이렇게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계가 좀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또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시각을 냈는데요. 사실 이 작품성과 그 연기력 그러니까 이것과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특히 이런 노미네이트 사건은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그 영화계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적 평판과 예술적 청취 사이에서 어떤 거를 권위로 세울 것이냐,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논란의 인물을 배제시키는 것만이 꼭 적절치는 않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어제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 변호사님, 아들과 며느리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아들만 구속이 됐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법원에서 이제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속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이철규 의원 아들의 지금 어쨌든 이제 혐의를 봤을 때는 이전에도 사실은 불기소 처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약 사건으로 또 동일하게 이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제 형사처벌 받았을 때만 꼭 전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됐던 그 전력도 어떻게 보면 한 번 이제 이전에 그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범이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이제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구속영장이 일부는 발부가 되고 지금 그 아내에 대해서는 발부가 되지 않은, 아예 영장이 신청을 신청이 안 되지 했군요. 않은, 예, 그렇게 이제 좀 차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방문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수법이요, 던지기 수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손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던지기? 이 던지기 수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물건을 가져다 놓고 특정 장소에서 이제 가져가는 수법들을 이제 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마약 사건에서 던지기라는 이 수법, 이런 방법이 거론된 건 2001년도입니다. 정모 씨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마약 사건은 은밀하게 그들끼리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적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증거 찾기도 어려워서 마약 사건에서 중요 수사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이 한 공범들, 유통책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모 씨가 본인이 감형받고자 본인의 동료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하지 않았으나 마약을 한 것처럼 마약 유통책을 시켜서 그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당시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제 수사기관과 어떤 플리바게닝을 통해 협조적으로 하는 태도를 이제 위장하고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다면 2015년부터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돈을 미리 받고 다른 수단으로 받고 그리고 마약을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이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서로 모르게 점조직 형태로 예. 운영할 수 있다 보니 물건 먼저 던져놓고 찾아가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서로 비대면 거래를 이제 던지기 수법으로 하는 걸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예를 들면 현금을 주고받지 않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든가 다크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서로 인적사항을 모른 채 이렇게 거래를 해서 적발의 위험을 낮추자. 예.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던지기 수법인데 이 사건에서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특정 장소에 마약 갖다 놓고 찾으러 가다가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